자, 그러면 우리 채빈쌤 모시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합격하셨는데 채빈쌤을 소개하려면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네 갑자기. 처음 합격하신 게 아니고 두 번째 합격하신 거예요. 근데 임용에 재임용을 하셔가지고 원래 작년이죠.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충북에 합격하셨었는데 또 다시 공부하셔서 서울에 재임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임용고시를 두 번이나 합격하신 선생님이셔서 네, 특별히 오늘 선생님들에게 합격 사례를 발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생님들 발표해 주실 때 잘 들으시고 또 이따가 질문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아, 네. 제가 합격 사례 발표는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부를 제가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공부하면서 불안을 감소하고 자신감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장의존인지 장독립인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메타인지를 갖고 나에 대해서 잘 성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어, 물론 공부를 어디에서 자신감이 생기는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공부한 과정에서 생긴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독수를 충분히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전화 스터디 중에 제가 대답을 못하는 것을 뭐 잠깐 컨닝을 한다면 답은 맞출 수는 있지만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틀리더라도 계속 연습하고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내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 반복을 했고 이랬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이 시험장에서도 제 답으로 써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공부를 할 때 나무와 숲을 좀 동시에 볼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만 들어가다 보면은 숲을 보지 못해서 내가 이게 어느 부분이었지? 그 방향을 잃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항상 같이 보면서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을 항상 체크하면서 나무와 숲을 이렇게 줌하고 아웃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에서는 불안을 줄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들이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해주세요. 용기도 북돋아 주시고, 중간중간 말씀을 잘 해주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불안감을 많이 줄였던 것 같고, 그리고 공부할 때 강약 조절하고 그리고 컨디션 조절하는 게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김두근 교수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은 이제 기억력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컨디션 조절하는 게 집중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늘 뭐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저는 근데 공부를 시작한 지가 오래됐었고 선생님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택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취하셨으면 좋겠고, 상황마다 선생님들이 가진 뭐 공부 습관이라든지 지능, 이런 메타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제 상황에서만 그게 적용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옛날에 초반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상반기부터 많이 힘을 쏟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후반에 가서 많이 지쳤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공부가 저는 몇 해 이렇게 반복되면서 후반에는 일 병행하고 상반기에는 일하고 하반기에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하반기에만 좀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상반기에 공부를 안 했어도 이전에 해 놨던 게 저는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잊어버리지 않고 머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내가 공부한 거는 머리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학이랑 전공 두 개 나눠서 말씀드리면 교육학은 저는 권지수 선생님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첫 해 학습 첫 번째 때 합격한 거랑 두 번째 때 합격한 거랑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때 교육학에 시간을 많이 쏟았고 이번엔 좀 시간이 뭐 부족해 가지고 많이 하지 못했는데 점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교육학의 베이스가 있다거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시간 분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는 짝스터디나 아니면은 그룹 스터디로 해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영역별 이론을 암기해 가지고 만나서 백지 쓰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공부를 한 걸 말씀드리면 이제 9 7 7-8 월에는 전년도 실전 모고를 가지고 만나서 골라 가지고 모고를 써 보고 그 뒷시간에는 이제 영역별로 백지 쓰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매주 돌렸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전화로 당연히 이제 개념 인출하는 스터디도 당연히 했었고 그리고 9 월, 10월 실전 모고 때도 만나서 모고를 써 보고 돌아가면서 첨삭하고 그리고 영역별 모고에서 개념 뽑아 가지고 그것을 인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때는 시간을 좀 많이 소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 7-8월 모고는 개요만 작성했었고요. 아침마다 전화 스터디로 핵심 숙소 인출 스터디는 쭉 했었어요. 그리고 실전 모고에서도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 다 써 보는 거는 3-4번 정도밖에 못 써 봤고 개요 정도만 많이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전화는 교육학은 아침에만 했어요. 그래서 6시 반이 전화 스터디다 하면 저는 5시에 일어나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때 이게 너무 혼자 의지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구름이 캠 스터디를 만들어 가지고 손만 나오게 하는 스터디가 있거든요. 한 뭐 4명 정도 모아 가지고 그 시간에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 가지고 자신의 손을 보이면서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잠도 깨고 다른 사람 공부하는 것에 자극도 받으면서 이제 아침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짝스터디가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이랑 성향이 잘 맞는 분을 만나 가지고 짝스터디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저는 강약 조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강강강강 공부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힘들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말에는 꼭 쉰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서 컨디션 조절하는 게 장기적으로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계획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 쪼개 가지고 하반기 때는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게 지켜지지 않더라도 뭐 스스로를 탓하거나 뭐 죄책감을 가지진 않았었고요. 그냥 또다시 수정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는 빡세게 공부는 하진 않았고 그래도 별 하나 에서 3개 정도까지는 가리지 않고 다 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성인 예를 들어서 성인에서 비슷한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 헷갈리는 것들은 비교해서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개념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익혀서 반복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중에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서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된다. 이럴 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암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그냥 일단은 암기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반복해서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김동현 교수님 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그 영역별 모고를 7월부터 쭉 실전 모고 형태로 풀었던 게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실제 시험 풀듯이 푸는 게 실제 시험 갔을 때 저는 모고 풀듯이 풀었거든요. 너무 긴장도 안 됐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어 영역별이나 실제 실전 모고 풀 때도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것은 다 쓰는 것을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단답형도 있지만 물론 정답을 짧게 쓰지 않고 저는 최대한 아는 것을 다 쓰도록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고 실제 모든 실전 시험이 자기가 아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문제를 분석하고 최대한 답에 근접하게끔 써내는 연습을 하면은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하지 않고 연습한 대로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도 어떻게든 생각해 보고 지어서라도 쓰는 연습을 매번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후반기에서는 이제 영역별 모고 진도 따라가면서 전화 스터디 하면서 7-8 월에는 1 회독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교수님도 스케줄표를 주시겠지만 그 자신이 회독 수를 뭐 처음에는 뭐 2 주 뭐 며칠, 며칠 한 번 이렇게 회독수에 맞춰 가지고 자신의 짝스터디랑 같이 돌리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등현 교수님이 좀 특강 해 주시는 것도 꼭 참석해서 들으시면은 자신이 공부하던 것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한번 이렇게 쭉 한 회독을 돌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고든 뭐든 반드시 복습을 해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짚어가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네이버로 검색하거나 스터디원에게 질문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게 저절로 익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찾아보는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터디하는 방법은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했었고 뭐 스터디원이랑 서로 카톡으로 그 공부한 부분을 10개 문제를 내서 그것을 안 보고 답을 써서 서로 인증하는 스터디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음 저에 맞는 공부법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서도 해 보고 집에서도 해 보고 스터디 카페도 해 보고 그래서 혼자 하는 게 맞는지 여럿이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을 저는 많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시도를 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제가 이 합격 사례 발표를 교수님들한테 많이 요청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채빈 쌤도 연수 끝나고 지금 다 연수 끝나고 나서 바로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 2차 면접보다 그 줌특강에서 이렇게 합격 사례 발표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 예, 굉장히 당황스럽죠. 막 앞에 잘 듣고 있는 건가? 사람들도 없고, 그죠? 예. 네.
정말 선생님, 아이고, 그 아주 저기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가장 근데 그 주의 깊게 들었던 게 뭐냐면, 괴롭히지 마라. 아,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라. 아, 그게 그냥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선생님들 얼마나 공부하다 보면 막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힘든 거 아니, 내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텐데, 태빈 쌤의 그 괴롭히지 마라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방법들을 잘 찾아보라고 하셨던 것도 사실은 트라이얼을 해봐야 뭐가 좋은지 뭐가 또 안 좋은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진짜 필요한데 딱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이거 사실요, 이게 뭐죠? 우리 같이 다 같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번 좀 나와 보세요. 우리 한번 나와도 되지 않아요? 그죠? 네, 영상 킬 수 있으면 같이 키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저 뭐죠? 영상이랑 사운드랑 다 키시고 우리 채빈 쌤이 혼자 떠든 게 아니다. 열심히 들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빈 쌤.